안녕하십니까.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입니다. 오늘은 널뛰는 주식시장에서 정신머리 잡는 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인간 심리에 크게 영향을 받는 주식시장, 시장들이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미친 사람은 분명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왜 이럴까요? 우리는 후회할 금융, 의사 결정을 내릴 당시에는 분명히 옳다고 생각하고 내려요. 그런데 그 원인과 책임을 둘러싸고는 항상 의견들이 엇갈립니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얼마 전 블랙 먼데이가 대표적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격변 속에서 투자금까지 잃으면 영혼이 털립니다. 멀쩡하게 버티는 방법, 그래서 투자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법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하다가 권고사직까지 당했던 정신과 전문의가 딱 있더라고요. 여전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대한 정신력의 소유자 같은데요. 이 자리에 모셔서 이런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종석 정신과 전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워낙 유명하시더라고요. 그 책이, 그러니까 뭔가 흑역사를 담은 책이 살려 주십시오라는 네. 책이고, 그때 되게 언론 노출이 많이 되고, 지금도 꾸준히 하고 계시던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신상을 털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주식을 날리셨고, 몇 년 동안 그 주식을 날리셨는지 소개를 먼저. 안녕하세요. 음. 제가 2017년에 전 재산 4억을 주식으로 날리고 네. 그로 인해서 우울증을 1년 넘게 겪었다가 그런 어떤 우울증의 극복기, 음. 제가 어떻게 스스로 그걸 멘탈을 다잡고 그리고 어떻게 그 우울증의 터널을 빠져나왔냐, 음. 그리고 주식으로 인한 어떤 손실과 이런 것을 하루하루 차곡차곡 극복해 나가고 있느냐, 음. 이런 거를 일기처럼 쓴 책을 2021년에 그 살려 주식시로라는 책으로, 사실 제목은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출판사에서 정했는데 저는 사실 이런 어떤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사실. 나 이렇게 해서 망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정신과 의사고 음. 학교에서 또 교수였던 적도 있고, 음. 어떻게 보면 약간 현자에 가까운 어떤 직업인데, 그 사람이 주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욕망의 어떤 투자를 하고 그걸 다 실패해서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좋아할까? 싫어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걸 책으로 내는데 되게 반감이 심했어요. 오. 근데 이런 어떤 부끄러운 일기 같은 책을 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나보다 더 멍청한 사람이 있었구나, 이런 음. 마인드로 좋아한 것 같아요. 음. 정신과 의사도 욕망을 컨트롤할 수 없구나, 이런 거에 많이 공감을 해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제 어떤 능력이나 주제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 주셔서 21년에 낸 책인데, 그걸로 지금까지 음.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정신과 의사입니다. 네. 최근에 좀 또 판매량이 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이게 폭락할 때마다 그쵸. 예, 늘어요. 어. 네, 뭐 기사에 오르고 언론에도 나오고, 음. 잠잠하다가도 뭐 한 몇 개월에 한 번씩 또 얼마 전에 8월 5일이었죠. 그런 일이 있으면 또 인터뷰 또가 들어오고, 네. 뭐 기업에서 강의해 달라 그러고, 음. 또 이런 걸로 누가 어떤 기업에서 누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주식 그러니까 폭락을 해 가지고 회사 돈으로 횡령해 가지고 이런 분들도 가끔 간간이 1 년에 몇 번씩 계시잖아요. 그럼 그 회사에 가서 제가 또 강의해 드리고. 어. 그래서 사실 어 제가 겪었던 똑같은 어리석은 네. 실수, 이 사람은 또 우리 뇌의 전두엽은 그 해마쳐 있는 기업을 끄집어낼 때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제가 겪은 어떤 실패담, 또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또 이 자리에도 나오게 아. 된 것 같아요. 저희도 블랙 먼데이를 계기로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정신머리로 살아야 되는가? 음. 그리고 왜 인간들은 이렇게 심리에 휘둘리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좀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신 건데요. 아까 내가 그래도 명색이 정신과 음. 의사인데 그 욕망을 다잡지 못하야 4억을 다 날리고 그 다 음. 날렸을 때의 그 기분이라는 거지, 공감해 주시는 분들도 슬프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분이에요? 뭐 그게 말이 사억이지. 아니 그 그냥 말이 예. 사고 아니에요. 아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음. 뭐 엄청난 뭐 재벌들은 재벌들한테도 4억은 엄청 큰 돈이에요. 근데 저한테는 20살 때부터 제가 과외에서부터 모은 돈이었거든요. 음. 17년 동안 모은 돈이에요. 정말 코 저는, 묻은 돈. 예, 예. 학비도 제가 냈거든요. 어. 그래서 20살 때부터 과외에서 정말 차곡차곡 해서 뭐 17년 동안 모은 울 것 돈을. 같아. 울지 아, 마세요. 예. 네. 지금 많이 극복했는데, 음. 이게 사실
지금도 가끔 악몽을 꾸다가 막 울 때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그래요? 아까우니까. 어. 그러니까 17년 동안 모은 돈 4억이라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제 인생인 거죠. 역사인 예, 제 거죠. 결혼 준비 자금, 음. 제 어떤 내 어떻게 보면 제 삶이고, 음. 제 어떤 성실함이 녹아 있는 돈이고. 음. 근데 그걸 주식으로 다 날렸을 때는 공황장애 겪죠. 뭐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뭔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네. 별로 뭐 어렵지 않아요. 주식 한번 해보시면 예,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게 공황장애예요. 아. 예, 이게 손이 떨려가지고 클릭이 안 되거든요. 어. 예, 하루에 마이너스 한 15% 한 두 번 맞아 보시면 이게 이 VI 걸려가지고 이게 매도가 안 되잖아요. 이 또 클릭도 안 돼요. 그래서 아. 저는 그때 하한가 맞을 때는 네. 너무 놀라고 심장이 너무 뛰고 네. 그 모니터가 안 보여요. 우선. 그리고 어. 주변에서 뭐 계속 불러도 안 들리고 감각이 예, 마비되는군요. 숨이 안 쉬어지고 음. 그리고 비밀번호 내가 뻔히 아는 비밀번호 계속 틀리고 음. 그런 게 공황이죠. 그런 걸 그렇군요. 느끼고 그리고 그런 충격 뒤에는 우울증도 당연히 겪게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울증도 1년 넘게 네, 겪으셨고. 그렇죠. 근데 보니까 계좌를 그래서 '내가 극복하겠다.' 마음을 음, 먹으시고 계좌를 닫고 음. 뭐 일종의 주식 잠적을 하시고 그렇죠, 그렇죠. 예, 나중에 계좌를 열어 봤더니 뭐 7천만 원이 2억 얼마가 됐던가? 아유, 감사한 일이죠. 예. 그게 제가 한 2년 넘게 주식을 안 했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한 2년 6개월 정도 주식을 안 했는데 그때까지는 한 번도 들여다보질 않았어요. 일종의 금단 증상 같은 건 느끼죠. 없어요? 어.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주식을 제가 마지막 7천만 원 계좌에 남았던 것도 사실 빚이었어요. 음. 은행에 1억 빌린 상태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 재산이 7천만 원 남아 있는데 은행에 대출이 1억 있으니까 마이너스 3천인 거죠. 그렇네요. 예, 그것도 빚이었는데 그거를 차마 이거를 손절할 그 아.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네. 해 주세요. 뭐 지금 카카오 못 파시는 심정도 똑같지 않을까요? 네, 매몰 비용 같은 네, 거구나. 이게 예. 말이 이게 4분의 1 토막 이하로 나면 못 팔아요. 그러니까 우량주라고 생각했던 주식이 이렇게 반의 반 토막이 나버리면 못 팔아요. 못 팔아요. 그러네. 심지어 우량주라고 생각했던 네. 건데 네. 믿었던 네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방식이고 전두엽이면 히어앤나우로 과거의 매몰 비용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기회 비용이 중요하니까 카카오 이거 손절하고 지금 뭐 유명한 주식들 많잖아요. 뭐 AI 관련주라든가 뭐 전압주기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뭐 조선 화장 여행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이걸로 갈아타서 지금부터 올라갈 걸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용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편도체에 되게 민감하게 돼가 있고 편도체라는 거는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부정적인 감정에 훨씬 민감하거든요. 부정적인 감정에 민감한 거는 일종의 진화의 결과인 거죠. 맞아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긍정적인 이벤트는 우리가 복귀할 필요가 없는데 부정적인 이벤트, 큰 위험, 어떤 생명의 위험, 살아남기 위한 서바이브에 관련된 어떤 직관적인 어떤 이벤트들은 강하게 우리 해마체의 우선순위에 항상 1순위일 수밖에 없어요. 불을 만졌는데 뜨겁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총은 무섭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중요하게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을 해야 위험하니까 되잖아요. 도망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내가 주식을 팔았을 때 올라가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정말 무한한 자책감에 시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손절을 했을 때 내가 팔자마자 올랐을 때는 인간은 바로 우울증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 4분의 1 토막이 남았을 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할 땐 이미 30일 이평송 지났을 때 팔았어야죠. 근데 이미 예전에 팔았어야 되는데 이거 오르겠지 이미 무기력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같이 왔을 때는 인간은 그때는 차라리 행동을 멈추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좋은 때문에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우울증에 내가 지금 우울 단계에 진행됐다. 거기에 들어갔다는 걸 내가 인정을 하면은 그때는 행동을 하지 말고 판단을 하지 말고 생각을 멈추고 쉬는 게 가장 좋아요. 뇌가 쉴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뭐 자극에 쩔어 있을 테니까. 맞아요. 도파민과 과다한 불안에 내가 쩔어 있을 때는 올바른 판단력과 올바른 행동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한 달 이상 쉬어야 돼요. 그 기준은 또 한 달이 되나요? 최소 2달. 최소 2달.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 얘기를 여쭤본 거는 닫아놓고 일종의 뭐 금단 증상도 참아가면서 냅두고 2년 뒤에 봤더니 그 돈이 억이 돼 있더라. 억 단위가 돼 있더라. 이게 사실 맞아요. 일종의 이제
복리의 무서움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우리 복리가 무섭다는 건 알아요. 이게 처음에는 $1여도 나중에는 30년 뒤에는 20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맞아요. 돼 있다는 걸 맞아요. 아는데 우리가 또 단기에 또 쫙 도파민이 또 돌아줘야 또 거기에 또 행동하는 또 습성이 있잖아요. 이것도 뇌와 연결된 건가요? 이렇게 되게 단시간 시야가 좁은 것?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본적인 주식 투자는 롱으로 잡는 게 음. 훨씬 유리하다는 걸 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전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주식 뭐 예를 들어 미국 주식 지수 사가지고 한 배짜리 그거 롱으로 보면은 언젠가는 이긴다, 언젠가는 오른다, 우상향한다 모르는 건 아무도 없지만 음. 우리가 그렇게 도파민에 지금 자극받고 이렇게 유혹받는 이유는 포모 증후군 때문입니다. 아, 나 빼고 다들 벌까 봐? 벼락거지. 그 속도가 중요한 세상에 온 거예요. 근데 아. 실은 아닌데 속도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전반적으로 금융 자산 시장에 모든 참여하는 사람이 약간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 본업만 해서는 안 돼. 너 투잡 수리잡 뛰어야 돼. 빠른 속도로 따라잡아야 돼. 너 훅수저야? 그러면은 너 무슨 짓이든 해도 2배, 3배, 4배짜리 해가지고 강남 아파트 사야 돼. 지금 이 부동산 시장에 뭐 상승장에 못 올라가면 넌 영원히 벼락거지야. 영원히 서울에 집 못 사. 이런 어떤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스라이팅을 유발하는 건 포모 증후군이라고 봐요. 저도 그거에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36살, 37살 그때 주식을 무리하게 할 수밖에 영끌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게 3억 가지고는 서울에 집 못 사니까. 못 사죠. 근데 이것도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2016년에 변두리에 살 수 있었어요. 정말 변두리나 아니면 뭐 갭 끼고 사든지 아니면 뭐 경기도 사든지. 근데 허세 부리고 싶잖아요. 잘난 척하고 싶잖아요. 제가 36살 노총각인데 그때 제가 만나던 사람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제가 누군가랑 결혼을 한다면은 내가 노총각이지만 나 서울에 집 있는 남자야. 아. 딱 이래서 약간 어깨에 힘주고 딱 나 나이는 좀 늙었지만 아저씨지만 요즘엔 36살 나이 든 거 아닌데. 그때는 늙었었어요. 예, 뭐 그래서 근데 그것도 제 선입관이었죠. 이미 늦었다. 더 늦으면 안 된다. 뭔가 갖추고 이게 허세죠. 그런 허영과 자기 현시욕, 과시 이런 게 없었으면 전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저를 실수의 어떤 그 길로 이끌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궁금해지는 게 그 허세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긴 인류의 역사에서 내가 되게 얘기되는 뭐 수컷이야라는 거를 자랑하고 싶은 뭐 결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주식 중독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해서 혹시 원장님을 찾으러 오시는 사람들 중에 성별의 비율이 좀 다른가요? 뭐 이런 말은 조금 뭐 약간 신중할 필요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남성이 조금 많은데 네. 예전에는 거의 8대 2였어요. 2018년 이전에는 8대 2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가 8, 예. 여성이 2였는데. 근데 지금은 6대 4까지 올라왔어요. 아, 요즘엔 성별 구분 없이. 네. 사실 요새는 성별보다 주식 투자 자체를 되게 초도파민형 투자자들이 많아졌고 단타 위주로 하시는 네, 분들. 하루에 뭐 여러 번 사고 파는 뭐 스캘핑 매매라든가 뭐 그 상한가 따라잡기 뭐 급등주 검색기 같은 어플도 있잖아요. 그건 몰랐습니다. 아, 저 여러분 제발 이건 지우세요. 급등주 어플을 사서 이미 급등한 걸 사서 무슨 의미가 있지? 아니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9시에 그냥 들어가면 지금 9시에 급등하는 그 종목만 쭈루룩 리스트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 올라타라고 지금 네,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상한가 간 건 안 올라타겠지만 네. 뭐 한 10%, 20% 급등한 거 순위대로 보여줘요. 그래서 정말 위험하죠. 그거 위험하죠. 피해가 큽니다. 굉장히 커요. 얘기만 들어도 피해가 크네요. 네. 근데 가스라이팅, 포모 증후군, 뭐 가스라이팅이 전반적으로 된 이런 상황이 사실은 우리 기본적인 인간 유기체한테 굉장히 맞아 떨어지니까 그것도 써먹는 걸 거 아니에요. 맞아요. 특히 한국인에게. 한국인은 왜 또 특히 그래요? 어, 뒤처지면 안 된다는 네. 의식? 그러니까 사실 포모 증후군이라는 단어는 네. 사실 2004년에 미국에서 하버드 그 저널에 실린 굉장히 사회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어떤 커뮤니티에서 동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이 커뮤니티의 트렌드, 요새 이 이야기거리의 어떤 주제를 못 따라가면 어떡하지? 소외되면 어쩌지? 네. 그런 거군요. 그런 소외 증후군인데 네. 이게 오로지 우리나라에서만
굉장히 경제적인 단어로 변질이 됐어요. 어. 이게 스마트폰의 어떤 발명, 그리고 우리나라만큼 와이파이 환경이 좋은 그리고 SNS 환경이 좋은 나라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서 남들이 나보다 잘 산다는 걸 너무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내가 알고 싶지 않은데 TMI로 받아들여야 되는 어떤 시기가 왔죠. 그리고 내가 알고 싶지 않은데 서울 집값, 압구정 집값, 그리고 뭐 반포 원밸리 집값이 얼마인지 내가 알고 싶은지 안 알아야 돼. 저도 알아요. 네, 알고 싶지 않아요. 어. 왜냐면 나는 현생 살고 싶고 내 뭐 연봉 빠듯하고 나는 지금 이걸 보면 불가능해요.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보면은 이 갭이 현실과 이상과의 갭이, 그리고 남들은 저기서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제발 정말 이런 건 좀 진짜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글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비난하고 싶진 않지만 반포 원밸리의 무슨 뭐 상가 무슨 어떤 음식점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다 깨끗한 옷 입고 젠틀하고 다 말랐고 슬림하고 다 웃고 있더라. 이런 게 어떤 그 인터넷에 확 터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 어떤 좀 박탈감을 주게 하는 어떤 요소들, 뭐 그 기사나 그 글을 쓴 사람을 어떤 뭐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게 포모증후군에 정말 부채질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침에 눈을 뜨면 포모증후군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 환경이군요. 그리고 네. 또 이건 되게 슬픈 또 현실인데, 요즘 젊은, 아까 6대4 뭐 비율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모집단 자체가 커졌잖아요. 맞아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네.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20대, 30대. 예, 20대, 30대. 그래서 저는 30대 때 주식 안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다들 이렇게 하냐 이렇게 보니까 어차피 월급 모아서 집 못 사니까. 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거 말고는 안 돼요라고 하는데 그 말도 맞잖아요. 사실 제가 아무리 본업에 집중하자, 너의 가치를 올리자, 뭐 주식으로 1억 벌 생각을 하지 말고 너의 연봉을 1억, 2억으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지금 20대 친구들한테는 그게 들리지가 않는 게, 내가 1년 정말 빠듯하게 모아도 이거밖에 안 되는데 1년에 강남 집값은 1억, 2억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왜 강남에 살아야 돼? 나 전 강남 살고 싶은데요. 이런 어떤 이상과 현실과 이 박탈감의 어떤 이 위태로운 줄타기를 우리가 다 괜찮다, 돈이 행복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해봤자 들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안 들리네요, 진짜. 네. 저만 해도 안 들리는데. 그래서 약간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리고 맞아요. 또 이 부분을 또 짚고 싶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미디어 환경 얘기도 하고 싶은데, 제가 사실 주식 관련해서 이렇게 막 유튜브를 보면은 제일 눈에 띄는 게 지금 이 주식 사셔야 합니다. 아우.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요즘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데이 트레이딩, 뭐 단기 옵션 계약, 뭐 이런 식으로 막 짧게 이렇게 네. 거래하는 것을 되게 권장하고 빨리빨리 사야 된다, 이런 거를 이렇게 권장하는 분위기도 조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것에서 말씀하셨듯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순환이 되는 구조. 이러니까 원장님 입장에서는 환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사실 뭐 그분들에 대해서 뭐 제가 평가를 내릴 만한 어떤 경제적 지식이나 어떤 커리어는 없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주식에 대한 전문가는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지 종목을 찍어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많이 잃어보셨던 분,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하고 싶었던, 심지어 정신과 전문의의 조언입니다. 주식을 찍어주는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한번 짚고 가고요. 우리가 약간 사회 얘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좀 뇌의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분노의 5단계라는 게 있더라고요. 주식이 폭락해도 이 분노의 5단계를 밟는 거죠. 네, 그거 그렇죠. 한번 보니까 부정, 분노, 타협, 네. 우울, 수용. 지금 우리 원장님은 다 겪은 거죠. 그러니까 저게 어떻게 보면 죽음의 5단계를 거의 비슷하게 마킹을 한 건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정, 분노, 타협, 이거 한 단계씩 말씀드리면, 네. 제가 그때 하한가를 맞았을 때 이건 아니야, 아닐 네. 거야. 눈을 의심해요. 설마. 그러니까 이 모니터를 보고 계속 쳐다봐요. 계속. 숫자가 잘못됐어. 네.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라 30분을 계속 쳐다봐요. 아니, 저는 처음에 너무 놀라서 상징료 숫자 30분이 아니라 이게 뭐 액면 분할을 했나? 뭐 이런 줄 알았어요. 주식에 한 며칠 만에 들어가 봤는데 너무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주식 수가 늘어났겠지. 30분 동안 계속 봤어요. 이게 현실이 아니겠지. 이게 부정이고. 네. 그다음에 분노. 처음에는 타인에 대한 분노예요. 아니 이 회사 땡땡땡 뭐 회사, 임원진 이 자식들. 뭐 정말 이 쓰레기 회사 뭐 정말 제정신이야. 왜 이딴 짓을 해가지고 또 왜 뭐 이렇게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회사를 욕하죠. 네. 회사욕, 정치욕, 타인에 대한 어떤 분노를 쏟아내요. 그리고 이게 좀 더 나이브해지면 주위 사람한테 화를 내죠. 뭐 주식과 직접 관계가 없는. 가족들, 뭐 여자친구 뭐 이런 저는 그때 없었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내가 뭐 한가를 맞았다. 근데 뭐 와이프나 아니면 남편, 가족이 있다. 뭐 왜 그래? 왜 좀 왜 뭐 소리를 지르고 그래? 괜찮아? 이러면은 막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왜 안 말렸냐? 뭐 아니면 뭐 너무하네. 왜 뭐 지금 뭐 화나게 지금 너 열받아 죽겠는데 이렇게 가족한테 분노를 투사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분노가 자기 자신을 향해요. 다 내 잘못이지. 예, 왜 샀을까? 타협. 왜 껄껄껄 내가 왜 병신같이 안 팔았을까? 그때 뭐 조금만 먹고 팔 걸 아니면 그때 왜 샀을 걸 뭐 주식을 아예 하지 말 걸 태어나지 말 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과거로 가요. 과거로 가요. 껄껄껄 하다가 뭐 내가 이 대학을 왜 왔을까? 뭐 의사는 왜 됐을까? 의사가 돼서 돈이 없었으면은 뭐 주식을 안 했을 텐데. 부모님은 왜 나를 이렇게. 어머니는 왜 나를 낳았을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우울. 그 우울 아까 1년 넘게 겪었던 그 우울. 아니요. 3단계는 타협. 타협. 타협은 뭐냐? 기도를 해요. 제가 그때 저는 천주교 신자인데 네네. 뭐 다가 성당 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뭘 기도해요? 다 이러는데. 하나님 제발 이 주식이 좀 반등이. 어머, 하나님이 그런 거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죠. 네. 안 들어줘요. 하나님은 그런 구복 기도는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평소에 정말로 신실하게 살지 않았던 사람이 주식으로 모든 걸 다 날리고 욕망의 뭐 전차처럼 이렇게 폭주하다가 정말 이런 어떤 화염을 맞으니까 그때가 돼서 하나님한테 제발 이것만 도와주시면 착하게 살겠습니다. 타협을 해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신하게 빌고 네. 주변 사람들한테도 또 뭐 이번만 뭐 나를 용서해 달라, 뭐 돈을 빌려 달라, 뭐 물타기 할 돈을 달라 이런 식으로 타협의 네고시에이션 과정을 거칩니다. 네. 그게 3단계고요. 네네. 우울증 단계. 4단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잖아요. 안 들어주시. 제가 그때 매일 기도를 했어요. 매일 기도를 했는데 주식이 안 올라요. 웃으면 안 돼. 죄송해요. 매일 기도를 했는데 주식이 안.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매일 기도해. 진짜 착하게 살겠다 그러고 정말 착하게 살겠다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90도로 인사하고 뭐 정말 이렇게 쓰레기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감흥하시겠지. 감흥하시겠지. 내 주식이 오를 거야. 이 회사를 어여삐 여기 주실 거야. 안 올라요. 안 올라. 그럴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안 올라요. 그러면 막 이제 울어요. 하나님이 날 버렸다. 버린 게 확실해. 이게 이 현생 지옥이구나. 그 지옥이 왔다. 나는 정말 나쁘게 살아고 욕망에 그 취한 삶을 고속도로 같은 삶을 살아서 정말 살아생전 지옥을 맛보게 됐구나. 이제 정말 너무 내가 믿고 나의 어떤 행동이 믿고 나는 이제 인생에 희망이 없다. 아무것도 뭐 나 이제 결혼도 못할 거고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계속 써요. 나는 이제 전 세상을 다 날렸으니까 뭐 의사로서 성공도 못할 거고 결혼도 못할 거고 이제 아빠도 못할 거고 뭐 다 안 될 거다. 이제 부정적 인지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을 심하게 겪습니다. 마지막엔 수용은 수용은 뭐예요 그러면은? 수용은 약간 객관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는 단계에 이른 건가요? 정답이에요. 우울증에 저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의 우울증을 거치고 이 모든 분노가 밖을 향했다가 나를 향했다가 몇 바퀴를 돌았다가 이 모든 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고 과정이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거는 분노나 어떤 억울함 이런 자기 연민 이런 감정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뚜벅뚜벅 집중하고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밖에 없구나. 이런 현실과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드디어 내가 인정하게 되면 수용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5단계에 해당하는 수용 단계는 이르지 못하는 분들도 꽤 있을 많아요. 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쉬운 단계가 아닌데요, 1, 보니까. 2, 3단계 갔다가 다시 일로 가고 1, 2 기도하다가 안 되면 또 다시 화내고 뭐 성당에서 뭐 정말 물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성당에 갔다 절에 갔다 또 막 성당에 이러고. 갔다 절에 갔다 교회에 갔다가 뭐 기도원에 갔다가 뭐 정말 이상한 것도 믿고 무슨 뭐 부적도 사고 다 했는데 안 되면 또 다시 1단계로 돌아가고 이게 아니야 역시 아니야 뭐 부적을 잘못 썼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다가 결국 5단계로 못 가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단계 내가 되게 지금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나의 정신과 몸이 이런 걸 인지라도 하시고 수용의 단계는 이르지 못했지만 원장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수용 단계까지 가면 굳이 안 찾아올 것 같고. 그렇죠. 보통 몇 단계에서 오세요? 3단계 내지 4단계에서 오죠. 타협 또는 우울증 단계에서. 그러면 제가 그때 해드리는 거는 네. 바로 수용을 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을 우선 얼려놓는 거죠. 스탑. 생각하지 마. 너의 몸과 마음을 멈춰. 그리고 더 이상 행동하지 마.
사지도 팔지도 결정도 하지 마. 음. 그리고 너의 몸과 마음에 좀 휴식을 주고 쉬어. 너는 지금 주식과 우울증으로 인한 번아웃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올바른 그 인지 기능이 없다. 그러니까 몇 달은 쉬어야 되고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담도 받아야 되고 필요한 경우엔 약도 먹어야 된다. 아하. 이런 식으로 우선 정지, 홀딩 해놓는 네. 거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좀 개념을 꼭 확실하게 짚고 가고 싶은 게 주식 중독이라는 표현이 있다면 네네네. 주식 자체를 막 많이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나쁠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업이 있다면. 네. 왜냐면은 뭐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면 하루 네. 종일 주식을 봐서는 안 되고. 아 맞다. 그래서 권고사직 당하셨잖아요. 우리 그렇죠. 원장님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식을 본다는 것 자체가 네. 하루 종일 주식을 이걸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위험한 종목에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아하. 네. 아니면은 우량주라고 해도 내가 과도하게 연끌을 해서 레버리지를 넣어가지고 위험하게 투자를 했거나 위험한 종목을 골랐거나 위험한 방식으로 투자를 했거나 애초에 시작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루 종일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주식에 중독됐다 자체가 벌써 이제 얘기가 안 된다라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어요. 선생님 그 보통 가요대라고 같이 강제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투자를 했을 뿐이지 주식 중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묻죠. 당신은 무리하게 빚을 내서 레버리지를 하지 않았냐? 그리고 당신은 본업이 있는데도 본업에 굉장히 등한시하면서 주식에 투자하지 않았냐? 그리고 무리한 방법으로 투자하지 않았냐? 그리고 주식 때문에 누구한테 돈을 빌린 적이 있냐 없냐? 가족들하고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았냐? 그리고 이것 때문에 너의 본업이 지금 자꾸 영향을 받고 있지 않냐? 이걸 했을 때는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 주식 중독이군요. 그렇죠. 근데 주식 중독도 뭐 담배에 뭐 중독된다든지 니코틴, 알코올, 네, 뭐 다 나쁘지만 비슷한가요? 마약, 뭐 그런 어떤 거를 우리가 물질 중독이라고 그러고 주식 중독은 굳이 말하자면 도박 중독, 뭐 쇼핑 중독,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같은 behavioral addiction, 행위 중독에 가깝겠죠. 그러면 그것도 역시 뇌에서는 활동하거나 아니면 영향받는 부위는 비슷한 거예요. 똑같이 도파민. 거의 비슷해요. 그 도파민의 보상회라라고 하는 어떤 우리 뇌 변형계의 측자에게 있는 그 부분을 자극해서 도파민이 뻥 나오게 합니다. 그 주식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으로 뭐 2배를 벌었다. 상한가를 갔다. 그럼 이 측자에서 나오는 도파민이 평소보다 5배, 6배 뻥 나와요. 그러면 그 쾌감을 기억하기 위해서 쾌감에 중독되는 거죠. 그 도파민의 어떤 그 폭등, 도파민 어떤 슈팅을 너무너무 내가 쾌감이 막 이렇게 전율을 하는 거예요. 그 기분을 또 느끼고 싶어서 계속 이 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거죠. 뭐 담배랑 마약의 차이라고 뭐 굳이 좀 거칠게 얘기한다면 마약 같은 경우는 내성이 생겨서 아까 말씀하신 5배, 6배 도파민 솟아도 다음번에 할 때는 이걸로는 충분치 않아.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근데 담배는 뭐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질의 어떤 내성 그리고 그거를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뉴런의 어떤 결합력에 따라서 달리는 거거든요. 달라지는 거거든요. 담배 같은 경우는 마약보다는 좀 약하게 결합되니까 그만큼 내성이 심하지는 않은 거죠. 주식은 어때요? 주식은 사실 아직까지 토론 중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중독이냐, 도박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뭐 이걸 중간 정도로 봐야 되냐, 이거는 저희 중독학회에서도 지금 연구 중이에요. 그 되게 애매할 것 같은 게 도박은 철저하게 이제 나쁜 것이다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위에 서 있지만 주식은 일종의 이제 투자라든지 경제, 뭐 정당한 경제 그쵸. 행위로 인식되는 측면도 있어서 조금 다르긴 해요. 사실 도박 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네. 이게 대부분의 사람은 우리가 카지노에서 가장 승률이 높은 그 게임이 바카라인데 그게 45%밖에 안 돼요. 그리고 뭐 그렇게 치면은 내가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하면 보통 질 걸 알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더라도 이 카지노 도박 이 분위기가 좋아서 하는 건데 네. 투자라는 건 내가 지고 싶어서 하는 지는 걸 알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걸 중독으로 보느냐 아니냐가 조금 약간 이론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문제는 투자가 아니라 주식을 도박처럼 하는 어떤 나의 어떤 태도, 방향성 이런 어떤 나의 문제인 거죠. 개개인의 성향.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걸 도박의 차원이다라고 우리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뇌에 대해서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게 우리 뇌는 이렇게 학습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행동을 결정하고 또 우리 인류 뭐 역사를 보면은 우리 인류에서 어떤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게 또 우리 유전자에 각인이 되기도 하고 그럴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사실 금융, 주식 이런 거는 되게 최근에 생긴 거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의 뇌가 사실 이 환경, 이 뭐 어떤 조건에 적응할 시간이 굉장히 짧았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최근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보면 뭐랄까? 아까 표현하셨던 것 중에 그게 있었어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던 것이 일어났다.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일을 딱 맞닥뜨리면 아까 뭐 카카오 주식 뭐 3분의 음. 1도 막 이런 것처럼 이럴 줄은 몰랐어. 이런 게 겪으면 우리 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소하고 좀 이거를 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그런 기제가 좀 있나요? 사실 우리는 그런 어떤 엄청난 재난, 음. 뭐 폭락, 음. 뭐 국가적 재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이슈, 아니면 뭐 코로나, 음. 뭐 이런 거에 대한 면역이 사실은 없어요. 음. 뭐 역사적으로 10년에 한 번씩은 뭐 경제 공황이다, 뭐 엄청난 일이 있긴 했지만 사실 그걸 우리가 다 겪고 온 사람은 없으니까. 그리고 그걸 내가 겪었을 때 인간은 기본적으로 뇌가 마비됩니다. 네, 아. 멈춰요. 생각을 어. 멈춰요. 그런데 생각이 멈췄을 때 우리는 직관이 멈췄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이성의 어떤 그 클라우드 쌓아온 아카이브에서 이성의 직파체로서 무의식적인 어떤 나의 어떤 능력이 그때부터 발동하거든요. 음.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음. 내가 위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었나? 내가 위기 상황에서 뭐 그게 일이든 주식이건 투자건 어떤 인간관계든 어떤 행동 양태를 보였던 사람이었냐의 그 내 뇌의 아카이브가 다 해마체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멈췄을 땐 음. 해마체와 편도체가 굴러가고 변형계가 음. 내 뇌를 이끌어가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너무 미성숙했고 너무 뭐 쾌감지향적이고 너무 좀 어떤 충동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은 충동적인 행동밖에 안 나오는 거고, 아. 그게 그 안에서도 이성적인 어떤 과거 경험이나 어떤 경험치가 쌓였던 사람들은 비교적 나를 잠재우고 이성과 감성을 적절하게 밸런싱하고 음. 위기에 걸맞는 나한테 어떤 프로젝트를 주는 거죠. 음. 숙제 어떻게 이렇게 하면 넌 위기를 탈출할 수 있어. 음. 이런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내 뇌가. 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뇌 상태는 일반적인 뇌 상태는 그 주식 변동성이 큰 주식 시장을 방어하기에는 거기에 적응하기에는 아주 충분히 진화가 덜 된 상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다른 어떤 유명한 뭐 주식 유튜버들도 뭐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식 8월 5일에 질문 많이 했어요. 그 유튜버님한테. "이 폭락장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음. "네가 대처할 수 없을 걸."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 주식 초보는 절대로 대처할 수 없어요. 아. 추가 재난을 2 차, 3차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만 해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네요. 자기 객관화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멈췄을 때는 충동적인 욕망의 뇌로 움직이면 안 돼요. 전두엽이 멈췄을 때는 내 뇌가 전두엽이 되살아날 때까지 내 음. 전두엽이 기능과 집중력과 작업 기억력과 그 종합적인 계산 능력, 조절 능력을 되살아날 때까지 쉬는 거예요. 쉬는 거구나. 그 네. 원시인의 뇌라는 그 원시인의 뇌 가지고만 활동하면 큰일 난다. 네. 그러니까 생존할 수 없다. 보세요. 8월 5일 날 네. 전두엽이 멈췄을 때 음. 변형계로 행동한 사람들은 8월 5일 날 8월 6일에 다 팔았죠. 음. 예. 패닉 셀링을 다 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거에 이 흐름에 떨어지는 칼날에 대처할 수 없다는 걸 안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받아들이고 음. 내가 뭔가 물렸다면은 그건 내 판단의 실수다. 내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금 본업에 집중하자. 이틀 동안은 귀 닫고 그 기사를 보지 말자. 이랬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8월 8일 정도에 다시 다시 올라갔죠. 올라갔죠. 심지어 거기서 이제 고수는 그 와중에 산 사람들. 고수는 정말 고수는 네. 8월 5일 아침에 팔고 8월 5일 그 한 그렇네. 두세 시에 사고, 그리고 또 계속 그 초보와 완전히 반대로 행동하고 있죠. 인간의 뇌가 아니신 분들. 근데 그 전두엽이 사람들 한 두세 개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더 많은 경험을 했을 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그 변연계만 있어도 충분히 과거의 그 활동량으로 전두엽을 통제가 가능한 분들이구나. 정확하게 말하면 측두엽이죠. 측두엽이군요. 이성이 발달하고 그 공감 능력이 발달하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구나 기억을 하고 기록하고 기억하고 복습하는 사람들은 이런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확실한 정답과 미래 예지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다른 어떤 초보나 우왕좌왕하는 어떤 저를 포함해서 약간 혼란에 빠진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 법을 아는지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지진이 나도 네. 어떤 사람들은 막 큰일 났어. 어떻게 어떻게 패닉에 빠지고 야, 뭐 하느님 이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지질이 나면 해일이 올라올 수 있으니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거나 위험한 어떤 건물보다는 단단한 어떤 집안이나 운동장으로 가야 된다거나 이런 어떤 기본 베이스의 어떤 삶의 경험적 지식이나 경험적 이성의 합이 그 사람들의 행동 양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왜 주식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이제 뭐 뇌과학적인 설명을 해주셨고, 네. 이 모든 이제 정신 심리적 허약한 우리 유기체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주식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동안에는 왜 자꾸 잃게 되는가? 우리는 왜 이런 존재인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끄덕해졌는데 팁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맞아요. 공포의 순간이 있을 때는 우리 전두엽이 기능하지 못하는 순간이므로 잠깐 쉽시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블랙 먼데이를 이제 다음에 또 온다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좀 힌트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서 마저 뵐게요. 원장님과 함께.